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윤창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의는 7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7강은 산과 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과 염기가 나옵니다. 산은 애시드 그리고 염기는 베이스이죠. 그래서 애시드와 베이스가 산과 염기가 어떠한 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떠한 식으로 이제 어떠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산과 염기의 다양한 것들을 배울 텐데요. 산과 염기의 성질, 그리고 산도 여러 종류가 존재하죠. 그래서 산의 세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요. 어떠한 pH, 우리가 산도, 혹은 우리가 산이 얼마나 센지, 혹은 염기가 얼마나 센지를 표현을 할 때 pH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pH의 척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센 산 용액이 어떻게 pH를 계산하는지, 약산도 마찬가지로 pH의 계산, 그리고 염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염의 산 염기 성질,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우리가 뭐 앞에 화학 평형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산과 염기도 이제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 염기 문제 풀이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제를 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산과 염기의 성질을 이해를 하려면 어떤 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산과 염기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아레니어스와 브론스티드 로우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떠한 학자들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레니어스 산과 염기와 그리고 밑에 브론스티드 롤이 산과 염기는 각각 비슷하지만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레니어스라는 분이 정의를 한 것은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 산이고 염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수용액에서만 적용이 되고 단지 한 가지 종류의 염기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단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레니어스의 정의에 따른 이제 산과 염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뭐 HCl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이거는 염산이죠. 염산의 경우가 물에 해리가 된다면 H 플러스와 그리고 Cl 마이너스를 내어놓는데 이 H 플러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HCl이기 때문에 아레니어스 정의에서 살펴보았을 때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을 수 있는 HCl은 산이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OH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NaOH를 생각을 해본다면 NaOH를 물에 녹이게 된다면 Na 플러스와 그리고 OH 마이너스를 이제 내어놓게 되는데 이 OH 마이너스를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NaOH는 아레니어스 개념으로 봤을 때 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이제 아레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브론스티드 로우리의 개념으로 살펴보았을 때 산과 염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개념은 산은 양성자 주계이고 염기는 양성자 밖에이다라는 개념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HCl이 물에 녹을 때를 살펴본다면 HCl은 산이 되고 물은 염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수용액에 녹였을 때 아까 H 플러스와 그리고 Cl 마이너스로 각각이 해리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물과의 반응은 지금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물이 존재할 때 이 염산이 물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본다면 물은 염기가 되게 된다. 왜냐하면 이 브론스티드 로우리 띠오리의 개념에 로우리의 정의에서 살펴보았을 때 염기는 양성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성자 밖의 개념으로 인해서 염기가 되게 되고 산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HCl에서 양성자는 H입니다. 이 H가
물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산이 HCl은 산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물과 만났을 때 H가 물 쪽에 가서 달라붙게 된다면 H3O 플러스라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H가 떨어져 나간 곳에 Cl-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H 플러스와 Cl-로 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H3O 플러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산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히 한번 살펴서 산이 물에 녹을 때 어떠한 산은 HA 그리고 염기는 H2O인 물이라고 했을 때 H3O 플러스와 A 마이너스를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HA는 산이고 물은 염기이다. 즉 양성자 밖에와 이제 주계이다 라고 했을 때 반대편에는 H3O 플러스와 이제 A 마이너스가 형성이 될 텐데 아까 HCl의 경우에는 Cl 마이너스였죠. 그럴 때 H3O 플러스를 우리가 짝산 혹은 A-를 짝염기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H2O가 A-보다 더 센 염기라면 평형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치게 된다. 녹아있는 대부분의 산은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도 산과 염기에서도 평형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KA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KA는 왜 KA인가? 이 A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산해리 상수입니다. 그래서 애시드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이 KA를 표기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화학평형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존재하는 H3O 플러스와 A-의 농도가 위로 가고요. 그리고 HA는 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또 액체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평형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체와 액체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에이크이어스는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H 플러스 그리고 A 마이너스의 농도 오버 HA를 해준 것이 우리가 KA의 값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 플러스는 H3O 플러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브론스테 롤이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에만 한정이 되지 않고 기체 상태의 반응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버 공정을 통해서 봤었던 NH3 암모니아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이 NH3는 HCl과 만나게 된다면 암모니아는 염기이고 HCl은 산인데요. 이 HCl에서 H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암모니움 이온이 됐고 Cl-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브론스테일 롤이 개념으로 왔을 때 양성자를 줄 수 있는 주계인 이 HCl이 산이고요. 양성자를 받을 수 있는 염기가 받을 수 있는 NH3가 밖에이기 때문에 염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쪽이 이제 짝산이 되고 Cl-는 짝염기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산해리 반응들이 있을 텐데요. 이 해리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염산, 아세트산, 암모늄 이온, 아닐리온 이온, 그리고 수화된 알루미늄 이온의 경우 각 산에 대해서 간단한 해리식을 써라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물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3O 플러스까지는 표현을 해줄 필요가 없다. 즉, 이 그냥 염산이 각각의 이온으로 나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너무나 간단하게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H 플러스와 뒤에 있는 C2H3O2 마이너스, 그리고 NH4 플러스의 경우에는 H 플러스와 암모니아, 그리고 C6H5NH3 플러스인 아닐리움 이온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와 C6H5NH2로 그리고 수화된 알루미늄 이온을 살펴본다면
이 이온식은 이제 복잡하게 보이지만 Ka의 의미를 생각하면 반응식을 쓰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한 개의 물 분자에서 양성자가 해리가 된다면 OH-한 개와 H2O 5개가 Al3 플러스 이온에 배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되게 된다. AlH2O 6의 3 플러스가 해리가 되었을 때 H 플러스와 AlH2O 5의 OH2 마이너스로 형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조금 이 마지막 문제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뭐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H2O 중에 하나가 이제 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H2O가 해리가 되는 것은 H 플러스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하나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OH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3 플러스에서 2 플러스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써줬을 때는 AlH2O 5개의 OH2 플러스이다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센 산과 이제 약한 산의 경우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A와 H2O가 만났을 때 HO3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센 산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매우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산이다. 즉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이제 반응이 계속 간다는 거고 이 H3O 플러스를 계속해서 많이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HA가 평형에서 거의 모두 해되어 있다. 즉 HA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H3O 플러스와 A 마이너스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약한 산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평형이 상당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은 평형에서 HA로 존재한다. 즉 많은 HA가 H3O 플러스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H3O 플러스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산도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와 이제 B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센 산과 이제 약산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센 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해리가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물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때 대부분이 다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이렇게 각각이 해리가 되어 있다. 즉 이온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약산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물을 만났을 때 약산은 HB가 여전히 HB로 많이 존재하고 약간의 H 플러스와 B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H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산도도 낮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센 산은 거의 대부분이 해리가 될 수 있는 산, 그리고 해리가 된다면은 더 많은 H 플러스 혹은 H3O 플러스를 내어놓기 때문에 산도가 높은 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약한 산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HA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리가 잘 되지 않아서 H 플러스 혹은 H3O 플러스가 적은 산이기 때문에 산도가 약하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 산과 이제 약한 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센 산은 양성자에 대한 친화력이 약한 짝염기를 내어놓는다. 그리고 물보다 아주 약한 짝염기를 내어놓는 산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HCl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해리가 된다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내어놓게 되는데 이 Cl 마이너스가 매우 약한 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렇다면 Cl-가 양성자에 대한 즉 H 플러스에 대한 친화력이 약한 짝 염기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H 플러스와 다시 만나서 HCl 원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확률이 이제 훨씬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Cl-의 어떠한 H 플러스에 대한 친화력이 이제 매우 약한 짝염기를 내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약한 산은 물보다 훨씬 센 짝염기를 내어놓는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물보다 훨씬 센 짝염기를 내어놓기 때문에
이 약한 산에서 나온 A-는 다시 한번 H 플러스와 만나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본다면 해리 반응에 대한 산의 세기와 짝염기 세기와의 이제 상관관계를 내어놓았는데 밑에가 지금 산과 산이 해리가 되었을 때 짝염기를 이제 내어놓는 경우이죠. 그래서 산이 물을 만나게 된다면 H3O 플러스와 짝염기를 내어놓는데 강산과 이제 약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상대적인 산의 세기는 이쪽 편입니다. 그래서 매우 센 산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짝염기를 내어놓았을 때 짝염기의 세기가 매우 약하다. 즉 염기로서의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염기로서의 성능이 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양성자를 닫는 것이 어렵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인 산의 세기로 봤을 때 약한 산이라면 짝염기는 매우 센 짝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우 센 짝염기가 나오게 된다면 양성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성자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짝염기가 양성자를 더 많이 받아서 HA 상태로 이제 돌아가려고 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H3O 플러스가 이제 산의 세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H3O 플러스의 양이 감소를 계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산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한 짝염기를 내어놓고 그 이유에 의해서 산의 세기도 이제 매우 약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의 세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의 성질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Ka 값으로 우리가 산의 세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리 평형의 위치, 그리고 원래의 A 농도에 비교한 H 플러스의 평형 농도, 그리고 물에 비교한 짝 염기의 세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 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Ka가 매우 큽니다. 즉 해리상수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약산의 경우에는 Ka가 작죠. 그리고 해리 평형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센 산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다 해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약산의 경우에는 원래 HA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약산의 이제 HA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HA 농도에 비교한 H 플러스의 평형 농도를 살펴본다면 원래 HA의 농도와 H 플러스의 농도가 거의 동일하다. 즉 HA가 H 플러스로 해리가 되었을 때 원래의 농도가 해리가 된 H 플러스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거의 100% 완벽하게 H 플러스로 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약산의 경우에는 원래 HA의 농도가 H 플러스보다 큰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로 많이 해리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에 비교한 짝 염기의 세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HCl의 경우에서 봤듯이 Cl-는 물보다 아주 약한 약염기 A-를 내어놓게 되고 그리고 약산의 경우에는 물보다 아주 센 염기 A-를 내어놓는 그러한 산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산의 이제 저희가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황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황산은 H2SO4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황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HCl이라든지 뭐 HNO3라든지 이러한 산들과는 다르게 두 개의 H2를 가지고 있는 즉 두 개의 양성자를 갖는 이양성 자산 다이프로틱 애시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H2SO4 같은 경우에는 센 산으로 물에서
100% 해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2SO4가 처음에 이제 해리가 된다면 H 플러스와 이제 HSO4 마이너스라고 하는 어떠한 짝 염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짝 염기는 HSO4 마이너스 이온은 약한 산입니다. 그래서 HSO4-가 다시 한번 해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때 H 플러스와 이제 SO4-2-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항성 자산의 경우에는 두 번의 해리가 일어나면서 H 플러스를 내어놓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H2SO4가 내어놓는 이 짝 염기의 경우에도 약한 산이기 때문에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2SO4의 또 하나의 우리가 표현 방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H2SO4는 황산의 밑에 그림을 살펴보았을 때 H2, 즉 H가 여기 O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S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산소산이라고 부르는데 분자 내에서 산성을 나타내는 H 양성자가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산들을 우리가 산소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황산, 질산, 과염소산들이 이 산소산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산도 살펴본다면 H가 5에 그리고 과염소산도 살펴본다면 H가 5에 지금 붙어있는 형태인 산소산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본다면 탄소 원자의 골격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기산들이라고 부르고 이 유기산들은 보통 카르복실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복실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COOH를 보통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한 산으로 아세트산, 벤조산 등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산성인 H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카르복실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살펴본다면 탄소가 지금 검은색입니다. C와 O와 O와 H가 존재하죠. 그래서 카르복실 그룹이 붙어 있다. COOH가 마찬가지로 벤조산도 살펴본다면 H가 있는데 여기 O와 O와 C가 있죠. 그래서 COOH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유기산의 특징이다. 그래서 유기산이라고 한다면 COOH의 골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산들의 우리가 종류와 이제 화학물 명과 그리고 Ka 값을 살펴볼 텐데요. Ka 값은 크면 클수록 Ka는 크면 클수록 산의 세기가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고 여기서 센 산은 이제 미포함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다양한 산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H2SO4에서 떨어져 나온 HSO4- 같은 경우에는 황산수소 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많은 종류의 산들 중에서 Ka 값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산 중에서 굉장히 높은 Ka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H2SO4가 거의 100% 해리가 되는 강산이다. 왜냐하면 이 H2SO4가 첫 번째 해리가 되었을 때 나온 짝 염기도 산인데 매우 높은 Ka 값을 가지고 있는 강한 산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 중에서 뭐 HCl2, HF, HNO2 뭐 등등등이 있는데 H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리나 수소산 혹은 불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이 HF 같은 경우에는 Ka 값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센 산은 아닙니다. 다만 이 HF의 문제는 이제 F의 존재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이 HF가 우리가 왜 위험하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F는 SI를 이제 녹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가 SI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 있는 뼈도 이제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의 존재, 즉 플로린의 존재로 인해서 HF는 산도와 상관없이 매우 매우 위험한 산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트산이 존재를 하죠.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초, 뭐 빙초산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아세트산도 생각보다 산도의 세기가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쭉 내려가 본다면 암모니움 이온 같은 것도 존재하고 뭐 페놀 같은 것도 존재를 하는데 점점 산의 세기가 이제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Cl이 이제 H2O를 만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제 완벽하게 해리가 되기 때문에 센산 같은 경우에는 평형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HCl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센산의 KA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A를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KA는 H2O는 리퀴드이기 때문에 포함을 하지 않고 위쪽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농도 그리고 아래쪽은 HCl의 이제 농도를 넣는데 이 HCl의 농도가 매우 작고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 해리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0.0001일지 0.000001일지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센산들은 사실상 KA를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H2SO4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이러한 HSO4- 같은 경우에는 센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한 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적인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표를 사용하여서 다음 화학종을 염기의 세기 순서로 배열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염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물, F-, Cl-, NO2-, 그리고 CN-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염기의 세기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을 때 센 산일수록 싹 염기가 약하다라는 걸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산의 세기가 세진다면 이 산들이 내어놓는 염기는 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 HCn에서 CN-가 나오겠죠. 그리고 NO2 같은 경우에는 여기 NO2-가 여기서 나올 거고요. 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센 산이죠. HCl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따로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HF에서 F-가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H2O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H2O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여기 안에서의 배열만 봤을 때는 CN-가 가장 강한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산의 세기가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프리뷰 한번 살펴보자면 약한 산의 짝 염기보다는 이제 약하다. 그래서 Cl-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물입니다. 그런데 약산의 정의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약산의 짝 염기는 물보다는 강하다,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Cl-와 물을 우리가 논외로 놔두고 그리고 Cl-는 물보다도 더 약하다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두 종류의 Cl- 그리고 H2O의 순으로 놓고 그 다음은 약한 산의 짝 염기들의 얼마만큼 성질이 강한지, 염기의 성질이 강한지를 살펴본다면 HF에 대한 KA 값이 지금 가장 높고 그 다음에 HNO2, 그 다음에 HCn입니다. 그렇다면 짝 염기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염기의 세기는 이 순서의 이제 역방향이죠. 그래서 CN-가 여기 표기한 대로 가장 센 염기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센 산의 짝 염기 그리고 그 다음은 물, 그 다음에는 이제 약산의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약산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KA가 낮으면 KA가 작으면 작을수록 나오는 짝 염기의 세기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의 세기와 우리가 상대적인 염기의 세기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엔 물의 한번 성질을 살펴볼 텐데요. 물도 산과 염기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물이 산과 염기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물 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염기로서 작용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쪽성을 우리가 엠포테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엠포테릭은 과학에서 이제 다양한 경우에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친수성과 그리고 소수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엠포테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누와 같은 계면 활성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비누와 같은 계면 활성제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려서 비누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한쪽은 어떠한 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소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성은 우리가 극성이라고 뭐 부를 수도 있고요. 소수성을 뭐 비극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약간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누가 사람 몸에 이제 달라붙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몸에 우리가 비누를 썼을 때 이제 뭐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겨낼 수 있는 이유가 사람 몸에서는 이제 기름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누에 존재하는 소수성 부분이 사람 몸에 가서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은 물이 비누의 친수성 부분과 같이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수성인 물들이 비누의 친수성인 부분들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소수성의 사람 몸에서 나온 이제 기름 성분들이 붙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누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 어떠한 기름기라든지 때와 같은 것들을 비누와 함께 이제 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원리가 비누가 친수성과 소수성의 양쪽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엠포테릭한 그러한 물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성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또 다른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야누스 혹은 뭐죠? 자누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야누스라고 한다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뭐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야누스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엠포테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물은 양쪽성 물질이다. 그렇다면 물이 어떻게 이제 양쪽성으로 반응하는가를 살펴본다면 물은 자동 이온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물을 한번 그려보았을 때 H2O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H와 O가 존재하는데 이 O에는 총 4개의 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H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반대편 물에 붙게 된다면 이렇게 H가 3개 달려있는 H3O 플러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H3O 플러스는 산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가 하나 떨어져 나간 OH 마이너스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염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aOH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Na 플러스와 이제 OH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염기이죠. 여기서 OH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물 자체만으로도 OH 마이너스와 H3O 플러스로 이제 바뀔 수 있는 자동 이온화 반응이 가능한 양쪽성 물질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살펴본다면 NH3도 존재를 하는데요. NH3 두 개가 만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H가 N쪽으로 가서 붙게 된다면 한쪽에는 NH4 플러스와 그리고 다른 쪽에는 NH2 마이너스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산, 이쪽은 이제 염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이렇게 암모니아와 같이 어떠한 산이나 염기로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두 개의 물이 있을 때 그것이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평형식을 기록을 해본다면 H2O의 경우에는 리퀴드이기 때문에 평형식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K를 놔둔다면 우리가 H3O 플러스의 농도와 이제 OH 마이너스의 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의 평형 상수는 우리가 KW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 KW가 무엇을 뜻하냐? 워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KW는 항상 H3O 플러스와 그리고 OH의 마이너스의 농도 혹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H3O 플러스와 H 플러스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똑같은 걸 의미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온곱 상수 또는 해리 상수라고 부르는 이 KW는 물의 자동 이온화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실험 결과 25도씨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즉 물이 자동 이온화가 되는 반응에 대한 농도를 살펴본다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KW를 그렇다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각각에 대해서 집어넣고 우리가 이거를 풀어본다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KW의 우리가 의미를 아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용액에 무엇이 녹아있건 관계없이 25도씨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곱은 항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중성 용액에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동일하고, 산성 용액에서는 H 플러스의 농도가 더 높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OH-의 농도가 더 높다. 그러나 각 경우 25도씨에서의 KW는 H 플러스와 OH-의 곱을 해주었을 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25도씨에서 다음 각 용액에 대해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용액이 중성인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설명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A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랄의 OH 마이너스, 두 번째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OH 마이너스, 세 번째는 10몰랄의 H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KW를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랄의 OH-는 25도씨에서는 항상 이 두 개의 곱을 했을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므로 OH- 자리에다가 우리가 주어진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H 플러스의 이제 농도가 나오게 될 텐데, 그걸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 OH- 자리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몰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OH-의 농도가 H 플러스보다 지금 높죠. 왜냐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OH-이고 이게 H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액은 우리가 염기성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히 계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두 개가 이제 곱해질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이 나오게 되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동일함으로 농도가 용액은 중성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10몰랄의 H 플러스가 존재할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몰랄이 OH-의 농도입니다. 그렇다면 압도적으로 OH-가 작습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훨씬 크므로 용액은 산성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물의 자체 이온화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저희가 풀어볼 텐데, 60도씨에서 KW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다 라는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25도씨에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는데 약간 소폭 증가를 하였죠. 그래서 르 샤틀리에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음 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예측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물의 자동화가 일어났을 때 HO3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각각 캐리가 될 텐데 그것과 이제 60도씨의 중성용해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각각에 대한 농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를 저희가 처음에 살펴보았을 때 KW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60도씨에서는 약간 KW가 소폭 증가했죠. 그래서 KW 값이 온도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이제 반응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흡열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흡열 반응은 온도를 높이면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KW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H 플러스와 이제 OH 마이너스의 곱이다라고 하였는데 즉 이쪽이죠. 이쪽에 정반응으로 우리가 향하게 된다면 생성물의 농도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것인데 이 KW가 60도씨에서 증가하였습니다. 1 곱하기 마이너스 13승으로 14승 대비 소폭 증가하였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쪽에 어떠한 열이 존재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온도를 T를 올려주게 된다면은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반대편에 생성물이 이제 더 많이 형성이 되면서 각각의 농도들이 올라갔기에 그 농도들의 곱신 KW 값이 증가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60도씨의 중성 용액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각각의 농도를 저희가 계산을 해본다면 중성 용액이라는 말 자체에서 저희가 미루어 볼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루트를 씌워서 살펴보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W 자체가 온도에 따라 증가하였다고 하여서 이것이 뭐 염기나 어떠한 산성이 뜨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중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했을 때 3으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온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개의 경우 수용액에서 H 플러스는 대단히 적고 용액의 산성도는 pH 척도 pH 스케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pH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H 플러스 이온의 농도에다가 로그 스케일 즉 로그 스케일에 H 플러스의 이온의 농도를 넣어주면은 그것이 pH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H 플러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의 pH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7이 되면서 7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H 플러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라고 한다면 25도씨에서 H2O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각각 동일하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pH는 7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pH 7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중성 용액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pH는 H 플러스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pH의 개념으로 pOH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OH-의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스케일로 해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POH라고 부르고 PK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K를 마이너스 로그를 해주었을 때 우리가 PK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기성과 산성 그리고 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살펴본다면은 HCl과 같은 매우 강한 산을 살펴본다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고 그때 우리가 pH로 환산을 해보게 된다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존재하는 위산, 뭐 식초 등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에도 산성이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나 뭐 물, 뭐 혈액 등을 살펴본다면 거의 중성에 가깝지만 약간의 산성과 약간의 염기성을 띄고 있는 용액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베이킹 소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염기성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모니아, 가정용 세제와 이제 NaOH를 살펴본다면 점점 pH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H 플러스의 해리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pH와 이제 pOH의 계산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로그 값에서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는 원래 수의 유효 숫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H 플러스의 우리가 유효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의 몰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효 숫자를 지금 두 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H 스케일로 바꿔줬을 때 이거를 환산하면 9.00으로 우리가 유효 숫자를 소수점 이하의 두 자리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25도씨에서 다음 용의 각각에 대한 pH와 pOH를 계산하라라는 문제를 살펴본다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랄의 OH 마이너스 그리고 두 번째는 1몰랄의 OH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KW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KW는 25도씨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곱이 어떻게 나온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KW라고 부른다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이 KW를 우리가 OH 마이너스로 나누어주면 H 플러스의 농도가 나오게 되고요. H 플러스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렇다면 pH로 바로 전환을 해주면 pH는 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pOH는 어떻게 나온다?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눈치를 채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pH와 pOH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14 빼기 pOH를 해주었을 때 pH 값인 11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에서 pH를 빼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pOH가 나오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pOH가 지금 3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1몰랄의 OH-라고 한다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1.0으로 이제 나눠 주었을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게 되고 pH로 따져보면은 그것은 pH 이제 0이다. 그래서 지금 OH-의 이제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성 pH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pOH의 경우를 살펴보게 된다면 맥스 상태인 14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에서 우리가 pH 0을 빼면은 pOH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14이죠. 그래서 25도씨에서 우리가 pH와 pOH를 계산하는 문제는 항상 14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0이 센 산이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의 1 정도가 가장 센 pH에서 센 산의 이제 기준이라고 보면 되고 pH가 14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강염기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KW가 있고 이 KW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각각의 농도를 곱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로그의 KW를 해주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로그로 표현을 하면서 플러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의 KW를 해준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이너스 로그가 붙게 될 거고요. 그럼 PKW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면 pH와 pOH로 우리가 로그에서 전환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pKW는 마이너스 로그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이게 14와 동일하다라고 지금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25도씨에서는 어떠한 수용액에 대해서도 pH와 pOH의 합은 항상
14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미리 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더 꼭 확인할 것이 pH와 pOH를 더해 주었을 때 25도씨에서 어떠한 수용액에 대해서도 합은 항상 14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산과 염기에 계산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pH를 사용하는 계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도씨에서 사람 혈액 시료의 pH는 7.41이다. 7.41이라고 하면 중성에 가깝지만 약하게 매우 약하게 염기를 띠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pOH H 플러스 및 OH 마이너스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5도씨인 걸 알고 있죠. 25도씨에서 pH 플러스 pOH는 얼마다? 14입니다. 그렇다면 pH가 7.41이 주어져 있으니까 pOH는 저희가 문제를 풀기도 전에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pH 플러스 pOH는 14이므로 그렇다면 pOH는 6.59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7.41은 pH이고 이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H 플러스는 너무 간단하게 10의 마이너스 7.41승을 해준다면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가 POH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티로그에 마이너스 POH를 해준다면 이것이 마이너스 6.59 엔티로그를 해준다면 10의 마이너스 6.59승이 되므로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25도씨에서 우리가 pH 플러스 pOH가 14라는 기준을 알고 있으면 각각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농도에 대해서도 매우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몰랄 HCl 용액에서 주성분 화학종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HCl 이것이 해리가 되었을 때 H 플러스와 이제 Cl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1몰랄 HCl 용액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수용액 상태입니다.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몰랄 HCl 용액에서 주성분 화학종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리고 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용액의 경우는 대단히 센 상성이므로 OH 마이너스는 아주 소량 존재하며 소량 성분 화학종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1몰랄 HCl 용액에서 HCl의 해리로부터 생긴 H 플러스를 고려하는 것은 명백하나 물도 이원화하여 H 플러스를 우리가 줄 수 있다. 자동 이원화 반응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H2O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각각 어떻게 보면 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자동 이원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H 플러스의 중요한 공급원일까 아닐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즉 HCl에서 나오는 이 H 플러스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수용액에서 물도 존재하는데 이 물에서 나오는 H 플러스가 중요한 공급원인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건데요.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입니다. 그렇다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하면 HCl로부터 해리된 H 플러스는 물의 평형 위치를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즉 여기 HCl에서 우리가 HCl을 생각해 본다면 HCl이 해리가 되었을 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내어놓을 텐데 이 H 플러스가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 오른쪽 방향의 H 플러스 쪽에 농도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르 샤틀리에의 원리에 따라서 역반응이 우세해지고 역반응이 우세해진다는 것은 물의 자동 이온화가 일어나지 않고 물로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몰랄 HCl 용액에서 물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보다 훨씬 적은 양의 H 플러스를 내어놓게 되고 따라서 물에 의해 공급되는 H 플러스의 양은 HCl의 해리로부터 온 1몰랄의 H 플러스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용액에서 H 플러스는
1.0몰랄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H는 다음과 같이 냅니다. pH 이퀄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가 1.0이라면 그때 pH는 이제 0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HCl이 이제 해리가 되어서 여기서 나온 H 플러스가 물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었을 때 물의 자동 이온화를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한 산은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생산 용액의 pH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을 먼저 하고 다음은 이제 약산으로 저희가 넘어갈 텐데요. 일단 생산부터 어떻게 pH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에 나온 문제는 두 개인데요. 0.1몰랄의 HNO3의 pH를 계산하라. 그리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의 HCl의 pH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A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HNO3도 센산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질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굉장히 센 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질산을 다루게 된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HNO3는 센 산이므로 일단 산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할 때 항상 주성분 화학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HNO3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그리고 0.1몰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HNO3는 센산이기 때문에 모든 HNO3가 우리가 반응을 보았을 때 H 플러스와 이제 NO3 마이너스로 가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얘는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 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NO3의 농도는 0에 이르게 되고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발생하는 H 플러스의 양과 그리고 이 HNO3에서 발생하는 H 플러스의 양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의 H 플러스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센산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0. 지금 1몰랄의 질산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것은 100% H 플러스로 해리가 되기 때문에 0.1몰랄의 H 플러스를 내어놓습니다. 그렇다면 0.1몰랄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비교해 봤을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이제 너무나 작기 때문에 H2O에서 온 H 플러스를 무시할 수가 있을 만큼 작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용액에서 질산만이 H 플러스의 주요한 공급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H 플러스의 이제 농도인 0.1몰랄을 우리가 pH로 환산을 해준다면 마이너스 로그에 0.1에 넣었을 때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H가 1.0이라는 것은 매우 강한 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HCl의 pH를 계산하라. 그런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몰랄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를 계산을 해보았는데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나오는 것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의 H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하였는데 물과 비교했을 때 HCl의 농도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HCl의 수용액에서도 우리가 주성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물이 존재하는데 용액에서 HCl의 양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H2O만이 주 성분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H는 순수한 물과 같다. 즉 pH는 7.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를 저희가 하나를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도가 높다면은 pH가 이제 굉장히 높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을 정말 많이 뿌리면은 이 0.1몰랄의 농도가 점점 감소를 하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몰랄만큼도
감소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m이라는 것은 결국에 용질의 몰수 그리고 나누기 용액의 부피 리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활용을 하다가 몸에 튀었을 때 센산이 튀었을 때 그때는 정말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씻어내야 되고 우리가 실험실에 보면은 항상 그 위에서 당겼을 때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샤워 시설과 같은 것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물을 통해서 이 산들을 씻어내고 산들의 이제 농도를 낮게 만들어서 순수한 물과 같은 pH로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약산의 pH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약산은 센산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복잡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몰랄의 HF, 불산 용액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 KA는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pH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라면 여기서는 왜 KA가 주어졌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KA는 우리가 이 HF가 해리가 되는 상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KA는 해리 상수라고 표현을 하였고 앞에 HCl을 생각을 해본다면 강산이기 때문에 KA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죠. 왜냐하면 측정은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H 플러스와 이제 Cl 마이너스의 농도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HCl의 농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KA가 이제 너무너무 커지거나 우리가 아예 측정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산의 경우에는 KA가 주어져 있고 이 KA가 얼마만큼 해리를 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어떠한 정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도 약산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는 용액의 주성분 화학종을 기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플루오리나 수산의 경우는 약한 산이기 때문에 용액의 주성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HF와 물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왜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는 안 들어가나요? 라고 한다면 이 지금 HF는 약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HF로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HF의 경우에는 H 플러스와 이제 F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데 물도 마찬가지로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KW와 KA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HF의 KA는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고 KW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기 때문에 물에 의한 적은 기여는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플루오리나 수소산이 유일한 H 플러스의 우세한 공급원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 플러스의 평형 농도와 pH를 결정하는 것은 HF가 얼마만큼 해리가 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KA를 놓고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놓고 우리가 옆에 평형상수와 마찬가지로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를 위쪽에 놓고 HF를 아래쪽에 분모 자리에 놓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HF의 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완벽하게 HF가 다 이제 해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HF의 초기 농도에서 얼마만큼 해리가 되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F 마이너스와 H 플러스의 경우에는 HF가 이제 해리가 되어서 각각의 이온들로 이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x로 미지수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F 마이너스 경우에는 F 마이너스 이제 초기 농도 플러스 이제 X 이꼴 0 플러스 이제 X는 X다라고 표현을 해줬고 H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H 플러스의 초기 농도 플러스 X는 0 플러스 X는 X다라고 표현을 해주었고 HF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1몰랄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1몰랄의 HF가 마이너스 X만큼 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KA 공식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구한 1.0 빼기 X 그리고 XX를 각각의 자리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x의 제곱이 되어 있고요. 밑에 1.0 빼기 x를 저희가 살펴본다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비해서 x는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x는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x제곱 나누기 1이 되겠고요. 이 x제곱 나누기 1은 x제곱이죠. 이꼴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그렇다면 제곱을 띄어내면 우리가 루트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x는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서 또 하나의 편한 점은 h 플러스 자체가 지금 x와 동일하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x는 h 플러스의 농도 그 자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거를 pH로 이제 환산을 해준다면 마이너스 로그의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은 결론적으로 1.57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p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F도 강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pH를 결론적으로 1몰랄의 HF용에게 pH를 살펴본다면 매우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우 높은 산도와 더불어서 F-의 존재로 인해서 사람 몸에 닿았을 때 뼈가 녹을 수도 있다. 그래서 HF, 즉 불소에 우리가 노출이 되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 불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뼈를 녹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주사를 꼭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HF는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HF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정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추후를 위해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계산에서 이 HF는 HF의 초기 농도 빼기 X인데 1.0 빼기 X는 1.0이라는 근사값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근사값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얼마나 타당한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사법의 타당성은 H 플러스의 계산값에 대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요구하는가에 달려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산에 대한 값에는 단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근사값의 타당성을 정할 때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x값을 HA의 초기 농도 값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래서 x를 우리가 초기 농도인 1.0으로 이제 나누고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해준다면 최종적으로 나온 건 2.7%입니다. 그렇다면 2.7%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의 범위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위의 근사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근사법을 써서 얻은 x의 값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숫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아니라 여기서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x가 나와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1.0으로 나누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준다면 5.3%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5.3%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 범위를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x의 값이 이제 근사값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뭐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부분 많은 경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를 오차 범위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5%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x값을 구했을 때 이 x값이 초기 농도 대비해서 우리가 해리가 되었을 때 해리가 되기 전에 초기 농도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퍼센티지 내로 들어오는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제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약산의 평형 문제풀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 용액 속의 주성분 화학종들을 열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H 플러스를 생성할 수 있는 화학종을 선택하고 H 플러스를 생성하는 반응에 균형 맞춤 반응식을 씁니다. 그렇다면 H 플러스를 생성할 수 있는 화학종은 뭐 아까 HF의 경우에는 HF가 있었죠. 그리고 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비교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반응의 평형 상수값을 이용하여 어떤 평형이 H 플러스를 생성하는 데 지배하는지 결정하라. 다음 KA와 KW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배적인 평형의 평형 반응을 써라. 하면 HF가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로 이제 해리가 되는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배적인 평형에 참여하는 화학종들의 초기 농도를 열거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초기 농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거를 하게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평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변화를 규정하라. 즉 X를 규정하라. X 값을 찾아라라는 것이고요. 평형 농도를 X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평형 농도를 평형 반응에 대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근사값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는데 HA의 초기 농도 빼기 X를 했을 때 이것이 HA의 초기 농도와 같다라고 우리가 근사치를 이제 정한다면, 가정하고 이제 X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X에 대해서 HA의 초기 농도와 비교를 해봅니다. 어떻게 비교를 한다? X 그리고 HA의 이제 초기 농도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었을 때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 5% 규칙을 이용하여 그 가정이 타당한지를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확인한 H 플러스를 사용을 해서 pH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약산 용액의 pH를 계산하는 문제풀이의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강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KA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중요하고요. H 플러스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는 점. 근데 물론 HCl도 아까 살펴보았듯이 너무너무 작은 1 곱하기 10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의 경우에는 HCl이 물을 대비해서도 이제 농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물이 이제 지배종이었었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평형 농도를 X로 나타냈을 때 그때 근사값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5% 규칙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문제풀이 전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약산의 pH를 한 번 더 계산을 해볼 텐데, 하이프와 염소산 이온은 가정용 표백제와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강력한 산화제이다. 또 수영장 물을 염소로 처리할 때 형성되는 성분이기도 하다. 하이프와 염소산이 이온은 양성자에 대한 친화력이 비교적 크고 Cl-보다 훨씬 더 센 염기이다. 약한 산성의 하이프와 염소산을 만든다. 하이프와 염소산 0.1몰 수용액의 pH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이프와 염소산, 말이 좀 어렵죠. HOCl을 우리가 하이프와 염소산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하이프와 염소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이프와 염소산은 약한 산입니다. 그리고 0.1몰 하이프와 염소산 수용액의 pH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0.1몰의 하이프와 염소산이 존재하고요. 주성분은 HOCl과 H2O입니다. 우리가 강산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이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와 그리고 이제 물이라고 우리가 해줬겠지만, 이 하이프와 염소산 같은 경우에는 약산이기 때문에 주성분이 산 그리고 물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하이프와 염소산을 우리가 해리가 되었을 때로 표현하면 H 플러스와 OCl 마이너스로, 물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각각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KA는 그대로 가져와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KA는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리고 KW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기 때문에 KA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무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HOCl은 하이프와 염소산은 H2O보다는 상당히 센 산이므로 H 플러스를 우세하게 내는 공급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하이프와 염소산의 KA를 가지고 우리가 평형상수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 플러스와 OCl 마이너스 농도를 위에 놔두고 HCO
HOCl의 이제 농도로 나누어졌을 때 그 값이 KA와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HOCl의 초기 농도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0.1몰랄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해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OCl-의 초기 농도는 0이고 H+의 초기 농도도 이제 0이다. 그리고 H2O로부터 온 H+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즉 수용액에 H2O가 존재하지만 하이포와 염소산이 우세종이기 때문에 물은 무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평형에 도달하기 위하여 해리하는 HOCl의 양, 즉 몰 퍼 리터를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하이포와 염소산의 초기 농도 빼기 X, 그리고 OCl-와 H+는 당연히 HOCl을 우리가 썼고 H+와 그리고 OCl-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1.0몰랄이 이제 존재를 했었고 여기는 이제 0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X와 플러스 X, 이쪽에는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이라고 썼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0.1몰랄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x를 넣고 표현을 해준다면 HOCl은 0.1 빼기 x, OCl-는 x, H+는 각각의 농도가 x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해준 우리가 미지수들을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Ka =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 x의 제곱 오버 0.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x를 이제 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0.1 빼기 x는 0.1이고 x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풀어보았을 때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x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우리가 x자리에 넣고 HA의 초기값인 0.1을 넣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해준다면 0.059%가 나왔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법칙 안에 매우 타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근사법은 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x의 요 값을 집어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될 텐데, 여기서 다행인 것은 H+가 x와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H+의 농도는 x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랄의 H+가 존재하고, 이거를 우리가 pH로 계산을 해주었을 때 pH는 4.23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HOCl, 즉 하이포와 염소산이 0.1몰랄이 존재할 때는 산도가 생각보다 세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 실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저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이제 산의 종류, 염기의 종류, 그리고 산과 염기의 성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pH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 pOH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 그리고 물의 자동 이온화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확인했었고요. 센산에 대한 계산과 그리고 약산에 대한 계산도 해보았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의 법칙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